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국제 분업과 무역, 이제 무역 파트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이 5단원의 네 번째 주제, 국제 분업과 무역의 필요성, 이런 국제 분업 그리고 무역 이런 것들은 우리 생활에 왜 필요한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히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는 이런 국제 분업, 무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자,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도는 세계 3위고요. 수입 의존도는 세계 4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수출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나라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출입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외풍에 굉장히 취약한 이런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들 겪어보지 않았겠지만, 이제 IMF, 이런 IMF라는 것도 역시 이런 우리나라가 이런 무역을 중심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나타난 그런 경제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만큼 우리나라 무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이런 무역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국제 분업과 무역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무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는 무역이란 무엇인가부터 얘기를 해야겠죠. 자, 무역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한 나라와 다른 나라가 서로 이런 상품을 이제 주고받는 그런 국제거래를 무역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나라 사고 파는 국제거래인데 과거에는 뭐 자원, 뭐 석탄, 철, 막 이런 자원, 그리고 공산품이라고 하면 뭐 면제품이라든가 그런 공산품, 그리고 농산물 이런 것들을 했는데 최근에 현재에 와서는 그냥 생산 요소, 여러분들 생산 요소라고 하면은 이제 생산에 필요한 요소들이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3대 생산 요소 저번에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뭐 노동력이라든가 뭐 토지, 자본,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 요소인데, 요즘에는 이런 노동력, 자본 같은 생산 요소도 이제 국제 거래를 하고 있고요. 뭐 기술이라든가 서비스,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도 이제 서로 사고 파는 그런 무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제 분업은 무엇인가? 각 나라가 무역에 유리한 것들을 무엇하는 것? 바로 특화하여 생산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국제 분업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잘 만드는 것을 특화해가지고 이제 만들고, 다른 것을 이제 다른 나라가 만들어서 서로 이제 주고받는, 그런 체제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자가 잘할 수 있는 전념하는 것이 바로 국제분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국제분업을 통해서 우리는 각 나라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제분업과 무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런 무역, 국제분업과 무역은 왜 필요한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필요성은 자국에서 생산하기 힘든 재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역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각 나라마다 생산 요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무역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 같은 경우는요, 무엇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석유가 굉장히 많죠. 석유가 많다. 그런데 이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막이 대부분의 나라이기 때문에 무엇이 없다. 농사 지을 땅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석유는 많지만 농사 지을 땅이 없는 이런 아랍에미레이트와 그다음에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노동력도 많아요. 인구수가 그래도 좀 많기 때문에 노동력도 많고 그다음에 농경에 적합한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에티오피아는 석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아랍에미레이트의 석유와 이런 에티오피아의 이런 농산품을 서로 교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석유가 전체 수입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의 석유를 이제 사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 서로에게 없는 것들을 이제 서로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역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석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부터 석유를 사오고 있죠.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무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자국에서 만들 수 있지만, 이제 이런 생산비를 따져서, 다른 나라보다 더 잘 만드는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또 무역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가 보유한 이런 기술 수준이라든가, 뭐 자본, 노동력, 이런 것들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무엇의 차이가 나타나느냐? 생산비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생산비는 상대적 생산비다. 우리가 좀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상대적 생산비. 그래서 이런 상대적 생산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무역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무역이 필요한 이유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무역이 그럼 왜 발생하냐, 무역이 발생하는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역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생산비, 생산에 드는 비용을 생산비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생산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역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런 생산비 때문에 무역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한 사람,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 바로 이 아담 스미스, 우리 아담 스미스 얘기 많이 했었죠. 이 아담 스미스가 먼저 얘기합니다. 이 아담 스미스는 이 무역이 이 절대 우위론, 이 절대 우위 때문에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생산비가 적게 드는 재화의 생산에 특화해서 상호 교환하면 무역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무역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A라는 나라가 있고요. B라는 나라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A라는 나라는 이 1시간 동안 반도체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자, 1시간 동안 한 개를 생산하기 위해서 몇 명이 필요하냐면은 20명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B 국가 같은 경우는 이 반도체를 1시간 동안 한 개를 만들기 위해서 10명의 노동력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은 이 A와 B 국가 중에서 반도체는 누가 더 잘 만든다고 할 수 있어요? 그쵸? 당연히 이 B 국가가 더 잘 만든다고 할 수 있죠. 더 적은 노동력이 드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섬유를 보면은 A 국가 같은 1시간 동안 한 개의 섬유를 만드는데 10명이 필요하고 B 국가는 이제 20명이 필요하다. 그럼 이 섬유 같은 경우는 누가 더 잘 만든다고 할 수 있다? 그쵸? 이 A 국가가 더 잘 만든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A와 B 국가가 서로 반도체 하나, 섬유 하나를 만드는 것보다 A 국가는 섬유만 만들고 B 국가는 이 반도체만 만든 다음에 이제 교역을 하면은 더 이득이라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이 총 A와 B 국가에 노동력이 30명이 있다고 쳤을 때, 자, 이 반도체를 20명, 섬유를 이제 10명이 만들면은 30명에서 반도체 하나, 그리고 섬유 하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명을 반도체와 섬유에 나누는 게 아니라 이 30명 모두가 섬유만 만든다고 하면은 몇 개를 만들 수 있을까요? 3개를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비국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30명이 반도체와 섬유를 나눠서 만드는 게 아니라 30명이 모두 반도체를 만든다면 마찬가지로 이제 1시간 동안 몇 개 만들 수 있다? 3개를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A국가 같은 경우는 30명에서 섬유를 3개, 그리고 반도체를 3개 만들고 서로 하나씩, 한 개씩 이렇게 B국가에서는 반도체를 한 개, 그리고 A국가에서는 섬유를 한 개, 이렇게 서로 교역을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A국가에는 반도체가 한 개죠. B국가에서 가져온 한 개가 있고 섬유가 몇 개가 있다? 2개가 있다. 그리고 B국가 같은 경우는 반도체 2개, 그리고 섬유 한 개가 있다. 그래서 서로 이제 A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섬유가 한 개가 이득이고 B국가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한 개가 이득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무역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절대 우위론입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무역이 발생한다고 아담 스미스는 얘기했는데, 자, 그런데 이 절대 우위론의 한계가 바로 무엇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에 잠깐 얘기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한 나라가 모든 재화 생산에 절대 우위 또는 절대 열일 경우에 발생하는 무역을 설명하지 못하는 게 이 절대 우위론의 한계입니다. 자, A 국가는 반도체를 만드는데 10명이 필요하고요. B 국가는 9명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이 반도체를 누가 더 잘 만든다고 할 수 있어요? 그쵸? 바로 이 B 국가가 더 잘 만든다고 할 수 있죠. 자, 섬유 같은 경우는 A 국가가 12명이 필요하고 B 국가가 8명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이 섬유도 누가 더 잘 만든다?
바로 비국가가 더 잘 맞는다고 할 수 있죠. 이 비국가 모두 생산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반도체와 섬유 두 부분에서 모두 이 비국가가 더 절대 우위가 있는데, 자, 이 아담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국가가 모두가 절대 우위가 있고 A 국가는 절대 열위가 있는 거죠. 그러면 무역이 발생하지 않아야 해요. 그런데 실제에서는 이 A와 B 국가 사이에 무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절대 우위론은 설명을 해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 절대 우위론은 이제 어, 어, 좀 한계가 있고요. 이런 절대 우위론을 이제 좀 보충하기 위해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이 데이비드 리카르도라는 사람이 만든 이 비교 우위론입니다. 자, 이 비교 우위론은 무엇을 따지냐? 이 기회 비용을 따지는 거예요. 자, 다른 나라에 비해 더 작은 기회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에 특화하여 교환하면 양국 모두의 무역이 발생한다. 자, 이렇게 A와 B 국가처럼 한쪽에 모두 절대 우위가 있지만 이 기회비용을 따져봤을 때 이렇게 좀 차이가 나면은 서로 교환하면 무역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비교 우위론을 따져보려면은 바로 이 기회비용을 또 계산해 봐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기회비용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A, B 국가가 있고 A 국가 반도체 10명, B 국가는 9명, A 국가는 섬유 12명, B 국가는 8명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회비용을 따져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기회비용은 뭐라고 했어요? 한 가지를 선택했을 때 포기하는 것의 가치를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A 국가 같은 경우는요, 이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제 포기하는 거죠? 바로 섬유를 포기하는 거죠. 자, 이 인원이 이 10명의 노동력이 섬유로 갈 수 있는데 반도체에 와서 반도체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이 반도체를 생산함으로써 포기하는 섬유의 비용을 이제 기회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이 반도체를 만드는데 이제 10명이 필요하고 섬유를 만드는데 12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섬유를 만드는데 12명이 필요한데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10명이 이제 이 반도체를 만드는 거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12분의 10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은 몇이 나오냐? 6분의 5가 나오죠. 그래서 이 반도체를 만듦으로써 이제 포기하는 섬유의 양은 이제 6분의 5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섬유를 만든다면 무엇을 포기하는 거예요? 반도체를 포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반도체를 만드는데 이제 몇 명이 필요해? 10명이 필요한데 몇 명이 이제 섬유를 만들어 오는 거예요? 12명이 만들어 오는 거잖아. 그럼 이제 몇 명이 필요하냐? 6, 5. 그래서 이제 5분의 6이 나온다. 그래서 이 반도체 A 국가에서 반도체를 만들 때 드는 기회비용은 섬유 6분의 5개고요. 그다음에 A 국가에서 섬유를 만들 때 드는 기회비용은 반도체 5분의 6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B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자, B 국가도 이제 반도체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섬유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자, 섬유를 포기할 때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비국가 같은 경우는 섬유를 만들 때 몇 명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어, 8명이 필요하다고 했죠. 자, 그런데 반도체를 만들려면 몇 명이 온 겁니까? 9명이 온 거죠. 그래서 이 8분의 9가 바로 이 반도체를 만들 때 드는 기회비용이고요. 자, 반대로 이제 섬유를 만들 때 드는 기회비용은 반도체를 만드는데 몇 명이 필요하죠? 9명이 필요한데 섬유를 만들려 8명이 온 거니까 이 반도체 9분의 8이 섬유를 만듦으로써 포기하는 기회비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회비용을 보면은 이제 이 반도체와 이 A 국가와 B 국가의 반도체를 만들었을 때 이 기회비용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회비용은 큰 게 좋습니까? 작은 게 좋습니까? 그쵸. 기회비용은 비용이기 때문에 작은 게 좋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회비용이 적은 게 어디다? 바로 이 A 국가가 더 기회비용이 적죠. 그래서 이 반도체를 만드는데 기회비용은 A 국가가 더 적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이 섬유를 만들 때 기회비용은 어디가 더 적다? B 국가가 더 적다. 그래서 이제 기회비용을 따져봤을 때 상대적 우위가 어디가 있느냐? A 국가는 이 반도체에 이제 이런 상대적 우월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B 국가 같은 경우는 이 섬유의 이런 상대적
우위가 있다, 비교 우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A 국가는 섬유를 만들지 않고 반도체만 만들고 B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를 만들지 않고 섬유 만드는, 제가 잘 얘기했나요? 다시 한번. 자, A 국가 같은 반도체만 만들고 B 국가 같은 경우는 섬유만 만드는 그런 분업을 통해서 무역이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이 비교 우위론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비교 우위는 이 국제분영의 무역에 관한 기초 이론으로서 이제 자유무역의 이론적 근거가 된다는 그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자, 이 비교 이론에 중요한 가정이 있어요. 이 비교 이론은 무엇을 이제 가정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첫 번째, 국가 간의 생산 요소의 이동이 없다. 저 나라에서 반도체를 더 잘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 그 반도체 잘 만드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 이런 식으로 생산 요소의 이동은 없다라고 가정하는 게 첫 번째 가정이고요. 두 번째로 생산비를 구성하는 것은 노동비용만 구성하고 있다. 이것이 두 번째 가정입니다. 노동비용만이 생산비를 구성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가정은 두 나라가 두 가지 제품만을 생산한다. 라는 게 세 번째 가정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가정으로서 이렇게 비교 우위론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 우위를 따져서 이렇게 무역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비교 우위론입니다. 여러분들 계산하는 거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자유롭게 무역을 하는 게 자유무역이고, 이제 국가에서 어떤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역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호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은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유롭게 국제거래해야 한다는 입장이 바로 자유무역이고요. 보호무역은 이 관세 등을 활용해서, 이 보호무역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이 관세거든요. 관세를 활용해서 국제거래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 바로 이 보호무역입니다. 자, 우리 자유무역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를 잘 만들지만, 무엇은 잘 이제 좀 약하냐? 바로 이 농업 부분에서 굉장히 약하거든요. 농업 부분에서. 그래서 이 농업 부분에서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농산품을 자유무역을 통해서 들여온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뭐가 위험해질 수 있다? 농업 생산이 좀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에서 들여오는 이런 농산품에는 관세를 매겨서 이제 이런 우리나라의 농업을 보호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보호무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프린트를 보면 이 수평적 분업과 수직적 분업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잘 알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수평적 분업은 이제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 비교 우위에 있는 거. A 국가가 반도체에, 비교 우위가 있고, B 국가가 섬유에 비교 우위가 있다면은, 이제 A 국가에서는 반도체를 이제 만들어서 수출하고, B 국가는 섬유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그런 걸 이제 수평적 분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수직적 분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자재와 최종 생산물의 생산에 각각 전문화해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분의 형태다. 선진 공업국이 자본 집약적인 공업 제품, 그러니까 뭐 선진국에서 만드는 뭐 자동차라든가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는 거고,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는 그런 이런 반도체나 자동차를 만들 기술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동차를 만드는 뭐 철강이라든가 혹은 뭐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환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수직적 분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시험 공부할 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자유무역과 관련해서 WTO와 FTA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교과서 145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WTO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자유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국제기구다. 그래서 이런 국가 간 무역마찰을 조정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FTA는 이 자유무역협정, 그래서 국가 간의 이런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서 이제 관세를 낮추어 자유롭게 상품과 서비스 수출 거래가 이루어져 하는 협정, 이런 것이 FTA이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무역을 위한 기구인 WTO와 이런 FTA 자유무역 협정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국제무역의 국제분업 그리고 무역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